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12번째 이야기 지킬 박사의 고백. 레니엄 박사의 일기를 다 읽은 어터스는 한동안 머릿속이 멍했다. 도대체 레니엄과 지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어터스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등허리에 진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왔으며 문득 그의 집을 찾아갔던 날 레니엄 박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다. 잠시 뒤 생각을 가다듬은 어터스는 지킬 박사가 자기에게 남겨준 두꺼운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읽기 시작했다. 어터슨, 나는 무척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네. 머리가 남달리 영리한 데다 늘 부지런했기 때문에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지냈지. 그래서 나는 늘 많은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으며 존경했다네. 그야말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나는 밝은 앞날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의 결점은 모든 일에 서두르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도무지 그렇지가 못했어.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점잖은 채 하고 싶은 오만한 마음도 있었지. 그래서 내 안에서는 형식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마음과 남 앞에서 존경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마찰을 일으켜서 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감추기로 했다네. 결국 내가 인생을 되돌아볼 나이가 되어 나의 출세와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무렵에는 나는 이미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분방하고 불량스러운 행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떠벌리기도 하지만 나는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런 행동에 대해 겉으로는 매우 혐오감을 보였지. 하지만 사실 그런 행동을 몰래 즐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런 이중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높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과 악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성과 악은 보통 사람보다도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야. 그 성과 악은 서로 넘을 수 없는 깊은 도랑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았지. 그러면서 나는 늘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어쨌든 이렇게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절대로 위선자는 아니었네. 선의 편에 서나 악의 편에 서나 나는 언제나 진지했거든. 악한 일에 빠져 있을 때도 또 세상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도 나는 언제나 열심이었지. 그런데 그 무렵 내 연구는 점점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학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네.
그 결과 난 하나의 결론을 얻었지. 즉, 인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걸 말이세.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즉,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 두 가지가 서로 다투고 있었어. 특히 나라는 사람은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성질 모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만약 늘 그렇게 티격태격 다투기만 하는 그 두 마음을 과학의 힘으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과 악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이 하나로 묶인 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성질을 따로 떼어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으로 갈라놓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공상에 빠져든 거지. 날이 갈수록 내 생각은 점점 깊어졌네. 단순히 공상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이 있을 듯한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네.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선과 악을 따로 저 많이 떼어 놓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될까? 그럼 선은 악의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착하게 살 수 있을 테고, 또 악은 그 반대로 선에게 얽매이지 않고 후회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고 마음껏 악의 길로 빠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연구에 몰두했다네. 그렇게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네.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 육체라는 것이 겉으로는 매우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안개처럼 덧없는 것이다. 그 덧없는 육체의 세포 조직을 흐트러뜨려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 그리고 수없이 실험을 해본 결과 나는 마침내 어떤 화학 약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네. 아니,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실제로 시험해 보지 않고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무로 말할 수 없으니까. 게다가 그 실험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네. 까딱 잘못하다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약품의 양이 조금이라도 틀린다거나 또는 그걸 마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변화해야 할 육체는 스르르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나는 큰 마음 먹고 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네. 밤늦게 작업을 시작하곤 그 약품을 만들기 시작했지. 나는 유리컵에다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 놓은 뒤 그게 유리컵 안에서 연기를 내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지켜보았다네. 마침내 끓는 것이 멈추자 나는 그걸 단숨에 꿀꺽 마셔버렸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과 무서운 구역질이 일어났어. 이윽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나가자 마치 심한 병을 앓고 일어난 것처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 야릇한 기분이었다네. 나는 내 몸이 아주 젊어졌고 또 둥실둥실 날아오르듯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마구 난폭한 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 터무니없이 무서운 공상이 자꾸 일어났네. 또 한편으론 어떤 의무와 양심에서 해방된 듯한 자유롭고 유쾌한 기분도 들었지.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어떤 나쁜 생각보다 10배나 더 나쁜 일을 상상하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자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기운이 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고 날아갈 듯 기운이 펄펄 났다네. 나는 신이 나서 내 몸을 바라보았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 몸이 우스꽝스러울 만큼 작아졌다는 걸 알아차렸네. 그때는 아직 내 방에 거울이 없을 때였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커다란 거울은 나중에 이런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산 것이라네. 실험을 하다 보니 벌써 날이 밝았더군. 나는 모습이 바뀐 채로 실험실을 나와서 뜰을 가로질러 내 침실로 들어갔네. 침실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보았다네. 침실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에게서 선한 마음만을 쏙 빼내고 만든 인간이었던 거야. 그러자 거울 속에 서 있는 악한 인간은 몸집이 작고 매우 약해 보였으며 마치 발육이 늦은 기형아처럼 보이더군. 그런데 왜 그럴까?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물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악한 성격을 숨기고 착한 성격만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왔네. 그 때문에 나의 악한 쪽인 에드워드 하이드는 나의 선한 쪽인 헨리 지킬보다 훨씬 몸집이 작고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하이디의 얼굴에는 악한 사람의 표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네. 그의 몸은 악으로 뒤틀려서 비뚤어진 기형아 같았지. 사람들은 하이드를 보면 얼굴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혐오를 느낄 것이네. 그러나 나는 달랐어. 거울에 비친 하이디의 추악한 얼굴을 보면 나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통쾌한 느낌이 일어났다네. 저 얼굴도 내 얼굴이다. 억지로 점잔을 피우는 선한 사람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인간답지 않은가. 겉으로는 훌륭하지 않은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그러나 우물쭈물하고 있을 틈이 없었어. 날이 새기 전에 실험실로 가서 지킬 박사로 돌아와야 했으니까. 나는 서둘러 실험실로 돌아가서 다시 약품을 만들어서 또다시 격렬한 아픔을 맛보며 원래의 지킬로 되돌아갔다네. 나는 그렇게 실험에 성공했네. 누구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과학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이지. 바로 한 사람의 몸속에서 선과 악을 떼어놓는데 성공한 거야. 하지만 난 하필이면 순수한 악한 인격만을 끄집어냈던 것이라네. 그러면 순수한 선한 인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악한 것으로 똘똘 뭉친 하이드를 만든 것처럼 헨리 지키를 선한 것만 가득 차 있는 덩어리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네. 나는 결국 순수한 선의 인격을 끄집어내지는 못했다네. 다시 말해서 나의 실험은
반만 성공했던 셈이지. 헨리 지킬이 여전히 본래 그대로 선과 악이 뒤섞인 인간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만든 약품은 악의 쪽에만 작용했던 거야. 그런데 어째서 악의 쪽에만 작용했을까? 그건 그 약을 만들던 날 밤 나의 선한 정신은 무디어진 상태로 있었지만 악한 정신은 깨어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악의 쪽이 재빨리 밖으로 튀어나왔던 것이지. 그날 밤 만일 내가 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이 실험을 실행에 옮겼다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거야. 악마 같은 하이드가 아니라 천사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 약 자체에는 천사나 악마를 만들어내는 힘이 없다네. 다만 마음속에 깊숙이 품고 있는 욕망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도와줄 뿐이지. 내 마음속에 갇혀있다가 튀어나온 다른 내 모습이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였어. 그때부터 나는 두 개의 모습과 두 개의 성격으로 나누어서 살게 되었다네. 다시는 예전에 평범했던 헨리 지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네.